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당뇨가 될 가능성이 3배에서 5배 더 높은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인슐린 저항성 3가지 검사 공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액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 중에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이나 나의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했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당뇨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당뇨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는 달리 호르몬의 문제가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한번 진행이 되고 나면 그것을 되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차의 경우에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거나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외부의 인슐린 주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에서 당뇨 전 단계로 가지 않도록,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뇨 초입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속에서 이 수치를 체크하시고 본인의 위험성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당직이면 백전백승이다. 즉 나의 혈당을 알면 당뇨와 100%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공복 혈당이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시죠? 당화의 색소가 중요하다 다 알고 계십니다. 당화의 색소는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고요.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혈당의 조절 정도를 보는 겁니다. 혈색소에 묻은 당을 보는 거기 때문에 혈색소의 수명과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알아볼 인슐린 저항성은 이거죠. 우리 몸에 포당이 들어와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서 작동이 되어도 우리 세포가 인슐린에 대해서 문을 잠궈버리기 때문에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우리 몸이 인슐린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 인슐린에 대해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혈당이 정상이나 당뇨 전 단계로 나오고 당화의 색소가 5.5, 5.6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말씀드리는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이에 당뇨 전 단계로 진행이 되거나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치 공식은 혈액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호마 IR이라고 하는데요. 공복의 인슐린 수치와 공복 혈당으로 검사하는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슐린 수치마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이 혈당이 높아서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계속해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즉 공복 혈당과 공복 인슐린을 곱한 수치를 특정한 상수로 나누어 줘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검사 단위에 따라서 이 수치들의 계산법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복 인슐린도 높고 공복 혈당도 높다면 호마 IR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수치로 계산해서 공식으로 계산하면 3.0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케어를 받는 병원이 있다면 담당 주치의와 나의 현재 혈중 인슐린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호마 IR, 혈액 인슐린 저항성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지방 저항성 검사입니다. 지방은 염증이죠. 이 염증화된 지방이 가장 타격을 주는 것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이고 췌장의 베타세포에 인슐린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 저항성 수치는 보다 엄밀한 공식이 있고 혈중 유리지방산 을 검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지방률 그리고 중성 지방 수치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체지방 저항성 수치하고는 약간 변형된 저만의 방식입니다. 체지방률이 높고 중성 지방 수치가 높다면 염증화된 지방으로 인해서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성 지방 수치는 150mg/dL 이상이면 주의를 해야 되고요. 체지방률은 남성은 대략 25%, 여성은 30% 이상이 체성분 분석에서 발견이 되는 거죠. 체성 분석하기 힘들다. 그럼 우리 몸의 체지방률이 나타나는데 가장 좋은 지표가 뭐죠?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남자는 허리둘레 90cm 이상, 여자는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이 염증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보호막,
바로 무엇입니까?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마저 우리 인슐린을 보다듬어주는 든든한 방어막, 버팀목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급격히 인슐린 저항성을 거쳐서 당뇨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육 저항성 검사입니다. 근육은 포당이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든든한 포도당 창고, 에너지 저장 창고이죠. 자, 그래서 이 수치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요, 식후 혈당과 체성분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근육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성의 경우 근육량이 총 체중의 35% 이하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체중 대비 근육량이 30% 이하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보다 쉽게는 체성 분석 검사를 해보면 근육량이 정상 범위가 있죠. 그러면 중간값이 있을 겁니다. 중간값마다 떨어지고 있으면 내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식후 혈당 검사는 경구 당부화 검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만 식후 2시간 이후에 140 이상으로 혈당이 나타나고 있다면 근육의 저항성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당의 근육에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식후 혈당과 근육량을 같이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검사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검사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실한 인슐린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일하고 있지만 우리가 야식하고 가식하고 너무 단 음식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그러면 인슐린은 결국에 지치게 됩니다. 인슐린을 돌봐주시고요.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겠죠. 미리미리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배척당하지 않도록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고 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